학생들의 학업성 지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인이 뭐냐? 교육학적으로 봤을 때 지능입니다. 얘기하기 쉽지 않은 어떤 정치적인 이슈들, 사건들로 인해서 이제 수시제도가 어떤 부모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반영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들이 형성이 됐었고, 얘기를 좀 들어보고 비판하려거나 반박하려는 거는 아니지만 경제적 요인이 이 수능 성적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그러지 않은 요소는 뭐가 있나라고 질문해보고 싶어요. 저는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2학번 홍서희라고 하고요. 닉네임은 희서로 하겠습니다. 정시 전형으로 서울대학교에 입학했고요. 현재 지금 학교 재학 중입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2, 3학번으로 재학하고 있고요. 닉네임은 도도입니다. 저도 정시 전형으로 입학을 해서 지금 학교 2학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해나라고 하고요. 서울대학교 20학번이고요. 자유전공학부고 정치외교 그리고 경영학 이렇게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치동에서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반 수시 전형으로 입학했어요. 사범대학교 나왔는데요. 어느 과를 다니는지까지 밝히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닉네임은 제임슨으로 하겠습니다. 수시 지역균형 선발 전형으로 입학했고요. 현재 고교 교사로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는 수능이 약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같은 조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시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한날 한시에 전국의 모든 수험생들이 똑같이 시험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가장 공정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얘는 맞췄고 얘는 틀렸잖아. 불만 있어? 어쩔 수 없는 정시의 생리이기 때문에. 여전히 논란도 있고 그렇지만 단순 암기식이 아니라 나름대로 어떤 논리성이나 사고력 같은 걸 좀 더 요하다 보니 나름대로 시험의 퀄리티를 위해서 노력하는 면이 있는 것 같고, 대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좋은 학생을 또 선발하는데 분명히 좀 이점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모두가 한날 한시에 똑같은 시험지. 그 위에서는 이제 시험지 앞에서는 이제 모두가 평등한 거잖아요. 그 점이 이제 물론 잔인하긴 하지만 그래도 가장 공정이 무엇인가, 가장 공정한 제도가 뭐냐 라고 하면은 그래도 수능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학창 시절에 경험해 보면 뭔가 한두 문제 차이로 대학 붙는 것 같은데 다 진짜 똑똑하거든요. 서울대 오는 애들 보면. 저는 옛날에 학교 다니면 수업 들을 때 정시로 온 친구들이 진짜 똑똑한 애들이 많고, 친구들은 시험 한 방에 힘이 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CPA라든지 막 로스쿨 시험 같은 것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실제 현장 다니는 이제 입장에서 좀 어떤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느껴지나요? 근데 실제로 정시 전형으로 들어온 서울대 친구들이 머리가 좋다,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수시로 들어온 친구들이 머리가 나쁘다, 그쵸. 이런 거는 또 네. 확실하게 아닌 것 같고. 저는 사실 수시도 준비를 해서 실제로 지원을 했었고 결국은 이제 정시로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 대단한데요. 이 수시를 준비하는 과정이 저한테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내신을 아무리 높여놔도 그 다음에는 좀 뭘 해야 되지? 이 학교에서 요구하는 게 뭔지를 계속 고민을 해야 되고, 그 선이 보이지가 않잖아요, 정량적으로. 근데 수능은 딱 정량적으로 하나 틀린다, 두 개 틀린다, 세 개 틀린다가 보이니까 차라리 내가 이걸 좀 더 열심히 하면 하나 더 맞출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더 들어서 저는 사실 정시를 조금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준비하면서도. 교사로서 좀 어떠신가요? 네, 수능 같은 경우에는 원점수보다도 표준 점수가 훨씬 중요하잖아요. 어쨌든 시험의 과목별 난이도 편차를 조정하려는 시도들이 있고, 그래서 과목 간 유불리를 최소화해서 수험생들을 최대한 공정하게 하려고 하고, 기본적으로 수능은 여타 시험들보다도 훨씬 더 응시생 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어떤 통계적인 정확도를 기해서 정량적으로 평가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일제고사의 형태에서 순기능에 부합하는 방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시를 할 때는 과목을 선택할 때 굉장히 모든 걸 따져서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다녔던 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60, 70명이면 뭐 1등급이 정말 뭐 2명, 1명 이내에 갈리는 과목들도 생기고,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억울한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는 했던 것 같아요. 원하는 과목이 아닌데. 그냥 사람이 많으니까 일로 갈 수밖에 없겠다. 아니면 뭐 1등급이 한 명밖에 없어서 뭐 2명, 3명의 100점을 맞아버리면 좀 억울해지는 상황이 올 수가 있는데, 말씀해주신 대로 좀 고정을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저는 사실 질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수능이 이 점이 마음에 안 든다 라고는 대답할 수 있는데 그게 공정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덕목들, 뭐 공정성을 좀 살리는 입시나 뭐 전공 적합성을 살리는 입시나 이런 것들 중에서 공정함을 살리는
입시 제도는 수능이다. 그래서 수능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수능이 다른 덕목들, 예를 들면 전공 적합성이나 어떻게 보면 다른 덕목들을 살리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점이다. 결론, 수능이 공정하지 않은 점은 없다. 멋지네요. 단호하시네요, 엄청. 수능은 공정하긴 하나 공평한가라고 물어봤을 때는 물음표가 뜨기는 하는 것 같아요. 사회적 혹은 경제적 불평등이라던가 실질적 평등의 차원에서 과연 평등한가라고 물어봤을 때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들은 분명히 존재하나 공정만큼은 하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시의 한복판인 대치동에 있다 보니 생윤을 가르치면 이런 부분을 뭐 실질적 기회균등 같은 거 얘기하면서 맨날 그 얘기 하거든요. 막 수능을 똑같이 볼 기회를 준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기회를 똑같이 주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라고 이제 예시를 들기도 하는데 수능뿐만 아니라 수시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에는 그걸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고 여러 가지 정책적 대안들은 필요하지만 사실 수능이 아니더라도 이런 면은 어느 곳에서나 어느 시험에서나 똑같기 때문에 그냥 그런 부분은 좀 어쩔 수 없는 것도 있지만 그걸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수능이 일회적이라는 것 때문에 운이 작용할 수밖에 없고 어쩌면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왔지만 공부한 것을 다 발휘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일제고사 형식으로 치러지는 수능의 가장 큰 맹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교육 현장에서 평가에 있어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과정 중심 평가거든요. 사실은 수능은 이제 그런 과정 중심 평가와는 좀 다소 멀어져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제가 고교 현장에 있는 교사로서 옆에 이제 대치동에서 활동하시는 강사님을 놓고 하기에 조금 부끄러운 말이긴 하지만 그분들이 온 힘을 다해서 준비하시는 수업을 저희 현장의 교사들이 따라가기에는 사실 많은 부분이 벅찬 게 사실이기도 해요. 정말 강의력만으로 대치동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수능에 최적화된 강의를 제공해 주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믿어 의심치 않는데 아무래도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좀 더 사교육에 의존하게 될 수 있죠. 한 번 보는 수능에 대해서 이게 왜 중요하냐? 저는 강북 일반고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경제적인 상황이 그렇게 다 좋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고3 담임을 하면서도 너 그래서 내년에 재수할 거야? 라고 물어보면은 저 선뜻 재수할게요 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애들이 없어요. 독학 재수를 하거나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매달려 볼 수 있겠으나 재수학원에서 재수를 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건 사실이기도 하고요. 모두에게 기회가 공정하게 열려있다는 점에서 수능이 공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개인적으로는 인강보다 현강을 듣는 걸 더 좋아해서 저도 집이 아주 가깝진 않지만 매번 이제 대치동으로 왔다 갔다 1시간, 왕복 2시간씩을 투자를 하면서 왔다 갔다 했던 사람으로서 그게 아예 불가능한 학생들도 있다는 점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나아지고 있는 것 뿐이지 그 격차가 저는 없어졌다고 보기엔 정말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도 제가 설명회 하고 왔는데 그 친구들한테 막 제발 수시를 챙겨라 막 이랬거든요. 특히 이제 오히려 대치동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N수, 재수가 너무 당연하고 정시를 그냥 너무 무조건 난 정시로 가겠다 그냥 정시로 갈 테니까 내신은 놓아도 되고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된다. 학교 조퇴해도 되고 좀 극단적이지만 대치동에서 보면서 그 학교에서의 공부랑 괴리가 되면 이 아이들이 자꾸 하나에만 집중을 하고 어떤 경우 그게 유리해서지만 어떤 경우 그게 핑계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난 이제 1학년 내신은 망했으니까 2학년 때부터 정시로 간다. 이렇게 해서 이제 수업에 잘 참여하지 않거나 학교에 잘 나오지 않으려는 학생이 있고요. 저보다 더 연차가 많았던 선배 교사님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수능이 정말 중요했던 시기에는 고3들이 수능을 앞두게 되면은 단체로 학교를 안 나오거나 학교를 나오지 않게끔 학교에서 허가해주는 게 일종의 뭐 배려이자 권리처럼 생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수능이 정말 이전처럼 뭐 모집 인원의 60%, 70%를 정시로 선발하게 된다 하면은 학교 현장은 단언컨대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도적으로도 어느 정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생이 수시와 정시를 모두 챙기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돌아보면 저는 그 두 가지를 챙기기 위해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딱 한 달 내신하고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정시 공부를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모드를 확 바꿔야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었고 또 추가적으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 과목을 정법이랑 사문을 봤는데 내신에서는 한국지리, 생활과 윤리, 그 다음에 사회문화를 했어요. 왜 모든 과목을 섭렵하신 건데? 겨울방학 때 사탐 인강 4개를 듣고 있는 저 자신을 보면서 아 이러니까 아예 정시하려는 애들이 수시를 버릴 수밖에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수시만 준비하는 사람은 정시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정시만 준비하는 사람은 수시를 또 챙기기 어려운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얘기를 좀 들어보고 비판하려거나 반박하려는 거는 아니지만 경제적 요인이 이 수능 성적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지 않은 요소는 뭐가 있나라고 질문해보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미다, 예쁨이다 라고 하면은 내가 돈이 많아? 그러면 저는 피부과도 열심히 다니고 뭐 스킨케어도 화장품도 더 좋은 화장품 쓰고 하다못해 성형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름다움이라는 것도 내가 어떤 이목구비를 가지고 태어났냐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랜덤 뽑기잖아요. 어떤 유전자가 나한테 들어오냐의 랜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잔인하고 공정한 게 수능이랑 비슷한 거 아닌가. 돈이 없어도 남들이랑 똑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세상에 어떤 게 있나. 우리가 바꿀 수 없이 가지고 태어난 선천적 요인이 무언가를 결정한다면은 말씀하신 대로 잔인하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후천적인 요인이 그러한 선천적인 요인을 더 강화하고 경쟁에 있어서 조금 더 가중치를 더 크게 준다라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학생들의 학업성 지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인이 뭐냐? 교육학적으로 봤을 때 지능입니다. 타고난 유전에 의한 지능이 사실 학생들의 성적을 가장 많이 좌우해요. 근데 부모가 가지고 있는 사회경제적인 배경이 학생들의 사고력을 평가한다라고 하는 수능 점수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은 저는 분명히 어떤 후천적인 요인, 사회경제적 배경이 대입을 결정하는 구조가 된다면은 우리가 처음 얘기했던 공정이라는 어떤 정의에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아, 되게 대화가 재밌네요. 대학교 막 교양 시간에 했던 것 같은데 아주 오랜만에 그런 기분을 또 느끼게 되네요. 도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어느 분야에서든 어떤 입시 제도든, 그러니까 심지어 수시 전형도 돈이 더 많거나 사회 경제적으로 더 풍족하다면 당연히 그냥 입시 제도를 뭘 하든 더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인즉슨 사실 어떤 제도를 해도 비극적이지만 더 넓게 본다면 어떤 분야에서든 사실 경제적인 요소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는 건 그냥 맞는 거라고 전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에는 불공정성이 조금씩 다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냥 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제도는 무엇일까, 방법은 무엇인가를 놓고 봤을 때 의견은 갈리겠지만 수능이 나름대로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수능이 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다른 입시 제도들을 통해서 또 보완을 해나가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네. 공정이라는 그 용어에 대한 지정이 살짝 달랐었던 것 같아요. 그냥 모두가 티켓 하나, 이게 공정이라고 그냥 심플하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제 돈 많은 사람도 티켓 하나, 돈 적은 사람도 티켓 하나, 공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이제 이 티켓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 이 티켓 하나로 어떻게 1.8인분을 해먹을 것인가 에서 어떤 경제적인 요인이 작용한다, 그러면 이거는 공정이 아니다 라고 이제 지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공정에 대한 정의를 바꿔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경제학과라 그런지 딱 칼같이 생각하시는 거고, 그것도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의미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되게 공정에 엄청나게 힘을 실는 편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그러면 우리가 또 생각해보면 좋은 게, 그런 도도가 말한 좁은 의미로서의 공정이 과연 좋은가, 정의로운가, 올바른가, 바람직한가, 또 추가 질문으로 할 수도 있는 게 아닐까. 적어도 이제 공교육의 차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공교육의 입장에서는 이 실질적인 평등,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그 당위성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고 알고 있고, 또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좀 계속해서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들이 분명히 필요는 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방향에서 봤을 때 수시 전형도 마찬가지로 사회 경제적인 배경이 상당 부분 작용을 하거든요. 사실 저는 제 경험을 말씀드려보자면은 저도 일단 준비는 정시로 했었어요. 고교 생활 내내 내가 수시로 원서를 쓸 수 있을까? 라는 걸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조금 결정적이었던 게, 제가 입학하던 시기가 지역균형 선발 전형을 입학사정관제로 운영을 한다 라는 시기였던 거고, 당시에 제가 생활기록부에 기록될 수 있었던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은 이게 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는 건 상상도 못하겠지만 토익 팁스 점수가 기재될 수도 있었고, 사단법인에서 주최하는 대회에서 입상한 경력, 그리고 무슨 다양한 캠프, 대회 활동, 이런 것도 정말 다 들어갈 수 있었고, 물론 이제 제가 서류가 그렇게 화려해서 합격을 했다기보다 그냥 정말 운이 좋아서 붙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수시 전형이 만약에 그런 요소들을 다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다면은
정말 사회 경제적인 배경이 많이 작용할 수 있었겠죠. 수시 전형을 어떻게 하면 경제적인 배경을 좀 최소화하면서 운영할 수 있을까라는 것 때문에 상당 부분 이제 생활기록부에서 반영될 수 있는 내용이 많이 줄어들었고, 다만 이제 이러한 측면들이 있다고 해도 수시 전형이 완벽하게 사회 경제적인 배경을 다 통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학생 본인이 정말 열심히 공들여 쓴 것 같은 보고서도 있지만 때로는 좀 이게 뭔가 약간 다른 제3자가 개입한 거 아닌가라는 의혹이 드는 보고서들도 가끔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고려해봤을 때 여전히 수시도 어느 정도는 불공정한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수시라는 제도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편이지만 근데 생각해보면 저도 내신이 높은 편이 아니었었거든요. 교수님들이 아니면 입학사정관들이 어떻게 과연 이걸 채점해서 나를 1.1이 되는 애보다 높게 평가를 해준 거지? 이걸 알 수가 없으니까 그게 참 이제 수시가 공정하지 않다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비판점이 되는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하기에 입시 제도에 있어서 정답은 없다라고 저는 사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시와 정시를 몇 대 몇으로 섞어 국밥을 하든 간에 거기서 분명히 단점은 존재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비율놀이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이 입시판이라고나 할까요? 어떤 입시의 전반적인 생태계에 있어서의 문제는 제도에 있는 게 아니라 인식이 있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벌주의적인 인식이 오히려 수능을 망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내일 죽어도 서울대를 가야 돼. 이런 마인드가 나의 재수를 결정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사실. 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도가 문제인가? 인식이 문제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요즘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 같네요. 제도는 어떻게 만들든 결국 계속 보완할 뿐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할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결국은 대학 서열화 이게 문제고 왜 꼭 모두가 명문대에 가고 싶어 하냐, 대학교가 아니라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을 찾아 나설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원론적인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저는 이제 두 분이 해주신 말씀에 너무 공감이 되고요. 사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최초로 생겼을 때 그 시험의 본질은 지금과 같은 줄 세우기 형태가 아니라 패스와의 약간 정말 수학할 능력이 어느 최소한의 능력이 있느냐를 좀 평가하고 싶었던 목적이 있었다라고 알고 있어요. 얘기하기 쉽지 않은 어떤 정치적인 이슈들, 사건들로 인해서 이제 수시 제도가 어떤 부모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반영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들이 형성이 됐었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정시가 공정하다라는 다시 한번 재점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는 지금의 학생부 종합 전형이 모자란 점이 많지만 고쳤어야 된다면 수능보다는 학종을 고쳐 쓰는 게 맞는 것 같고, 학생들의 다양한 모습을 잘 발견하고 포착해 나가는 방향으로 키워나가되 수능은 여전히 어느 정도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게 수시라는 제도가 몇몇의 소수의 사례들 때문에 일반화가 되어서 불공정하다라는 프레이밍이 되는 거가 참 안타까운 부분임과 동시에 사실 그런 식으로 왜곡시키려면 왜곡시킬 수 있는 게 정시보다는 수시다 보니까 그런 이슈들도 있는 것 같아서 인식적인 차원에서의 개선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뭐가 됐든 바꾸는 것도 필요할 수 있고 뭔가 수정하거나 아예 진짜 판을 다 뒤엎거나 이럴 수는 있는데 그게 뭔가 정치적인 것과 맞물려서 정권의 교체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든지 너무 빠른 주기로 사실 교육제도가 바뀐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소하게 이렇게 작게 조금씩 고쳐나가고 점진적으로 바꿔나가는 거는 좋지만 어떻게 크게 하나 바꾸거나 이럴 때는 정말로 많은 인력과 인프라가 투입돼서 되도록이면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게, 이번에 바뀌는 제도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겠고 긍정적일 수도 있겠고 또 단점들도 있겠지만 확실한 거 하나는 아이들이 너무 불안해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내가 해야 되는 수능이랑 내년에 내가 해야 되는 수능이 달라버리면 사실 이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20, 21, 22인가요? 이거 세 개를 본 사람은 세 개가 다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20, 21, 22는 화족 확통 미적 기하 시절도 보고 가나형 시절도 보고 가나형 근데 기하가 빠진 또 보고,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반대를 하는 거죠. 이번 수능을 보고 나서 든 생각은 되게 수능이 방향성을 잘 찾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수학이라는 그 과목에서 소위 말하는 고이는 문제가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실제로 노골적으로 난이도를 확 낮추면서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응시를 하는 미적분의 난이도를 확 올렸어요. 저는 이제 이거를 갖다가 니들은 자신 없으면 확 통해라라는 제스처로 저는 읽었거든요,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봐라 라고 하면은 정시 투샷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시를 2번 쳐서 더 높은 성적, 너무 필요. 이거 정도가 조금 해볼 만한 패치가 아닌가, 또 게임 용어로 패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되게 재밌는 그 어떤 그 대안책을 찾아왔는데, 일단 제가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나름대로 되게 와,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상위권 대학들에 들어가는 비중이 서울권 학생들이 매우 높은 편이어서 지역 격차를 좀 더 해소하기 위해서 고급 인력이 들어가서 거기서 교육열이 세지고, 교육열이 세지니까 좋은 교육구가 되고, 그렇게 되니까 더 그쪽으로 모이고, 이게 그냥 악순환이고, 그러면 상위권 대학교들을 지역별로 일부 퍼센트를 해가지고 선별을 하자. 그러니까 직윤의 좀 확장 버전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그런 식으로 하면 조금 더 이 인구가 분산되지 않을까라는 의도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걸 가지고 온 이유는 이렇게 입시 제도를 다양하게 고려를 해볼 수 있구나. 때로는 조금 이렇게까지 하는 논의들도 좀 들어보면서 거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 거기서 인사이트가 뭔지를 생각해 보다 보면 나름대로 더 좋은 입시 제도로 점진적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인식이 제일 중요하지만 교육 제도나 방식에 대한 논의들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 역시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